예, 공유해 놓고요. 예, 먼저 아무래도 가장 큰 거는 지금 뭐 하늘에서 내리는 쏟아지는 이 비가 제일 클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어제 경우는 서울하고 경기 뭐 주요 하천들 한 열 군데가 뭐 홍수특보가 나가지고 아주 서울 이 수도권 지방이 아주 되게 아주 예, 피해가 컸습니다. 그다음에 어 지금 김건희 한동훈 댓글팀 운영 의혹 이게 이제 계속 보도가 되고 있고요. 그리고 또 이제 갑자기 또 이 한동훈이 그 대선 후보 아니 저기 당대표 경선 토론회에서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. 본인이 법무장관 시절에 이 나경원이 찾아와가지고 이 패스트트랙 이 사건 공소 취하 부탁했다. 되게 중요한 발언인데 이거를 그냥 뭐 의도된 건지 하든 뭐 무심코 났는지 하든 발언이 나와가지고 이게 두 사람 다 걸리는 거죠. 이게 뭐 그 부탁을 한 그 부정한 청탁을 한 쪽도 문제지만 또 이제 그 부정 청탁을 듣고도 이 공직자가 그거를 이제 그동안 숨겨왔다는 것도 또 문제되기 때문에 하여튼 이제 그 토론 중에 아주 큰 이슈가 터지게 돼서 아무래도 이게 이제 앞으로 두 사람을 이렇게 그 약간 이게 그 조여드는 그런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요. 그리고 지금 국회 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이게 거기 통과가 됐습니다. 그리고 15일이 전공의 사직 처리 마지막 날인데 이제 이날도 이제 거의 뭐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뭐 진짜 요지부동한 그런 상황인데 거의 지금 한 그 넉 달 정도인데 그 상당수는 아마 생활이 힘들 텐데 어떻게 그래도 의사들끼리 뭐 좀 뭐 상호 구조가 있는 건지 되게 아주 하여튼 상당한 그 규모의 그 의사들이 지금 그 넉 달 넘게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, 아니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. 내년부터 부분적으로 그 AI 그 교과서가 그 도입된다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이 교과서가 또 새로운 차원으로 이렇게 지금 발전을 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이 동해 석유 문제에서는 그 대왕고래가 이제 처음 시추할 장소로 선정이 됐고요. 그리고 또 이 황당한 게 요즘에 이제 이 윤정부 국가 기관들 보면 다 극우들이 다 가잖아요. 극우들이 뭐 심지어는 진실화해위원회도 다 극우가 가고 막 또 국가인권위원회도 또 이렇게 가 있고 하는데 또 이제 민주평통사무처장에 아주 반통일적인 그 태영호가 또 거기 내정돼 가지고 뭐 완전히 국가기관들이 다 그냥 완전 다 뒤죽박죽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리고 어저께인가 카톡에 우리 이정진 선생님께서 이제 카톡 띄운 것 같은데 이 동성 배우자 에 대해서 이 대법원에서 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하게끔 해가지고 물론 이게 동성결혼 합법화는 아니지만 이제 앞으로 이게 하던 그 동성 이 커플에 대한 우리 사회의 어떤 그 이 변화를 보여주는 그런 신호로 해석될 만한 사건이죠. 그리고 한동안 요즘에 한국에서 계속 뭐 한국 핵무장 뭐 핵 공유 이런 말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가 미국의 그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그걸 달래주려고 하는 건지 한국이 핵잠수함 도입하는 거가 이게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다 해가지고 좀 이게 물론 이게 핵무기는 아니지만 한 핵추진 잠수함 이거에 도입이 가능하다는 쪽으로 이렇게 좀 이게 예 아니, 여운 주는 게 아니라 이 도입 검토 가능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이제 좀 앞으로 논의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는 뭐 한국을 달리는 그런 차원이 지금은 더 강한 것 같기도 하고요. 그리고 이 라인 야오 문제가요. 이 소프트뱅크가 이제 이 라인 야오의 그 자본관계 재검토 이거를 이제 앞으로 당분간 단념하겠다 해가지고 이 네이버를 쫓아내는 문제 당분간 단념하겠다 이렇게 약간 좀 숨고르기에 들어간 상태입니다. 그리고 이 광주시에 있는 이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나눔의 집에 현재 위안부 할머니들이 한 명도 없다 이런 보도가 지난 금요일에 나왔습니다. 그래서 거기는 이제 앞으로 다른 용도로 이제 쓸 계획이라고 하고요. 그리고 이 최저임금이 1,300원 됐습니다. 됐고 그다음에 이번 주에 김여정이 똑같은 담화를 두 번이나 아니 이틀 간격으로 냈습니다.
그 대북 전단 문제 가지고 그래서 14일에도 한번 냈고 그다음에 이제 16일에 또 나왔습니다. 그래서 그리고 16일에는 무슨 말 했냐면은 앞으로 이 대응 방식이 바뀔 거다 해가지고 물론 이제 16일 담아내고 이틀 뒤에 그 오물풍선이 이제 또 오물풍선 살포는 했는데 앞으로 하여튼 그 대응 방식이 바뀔 거라고 이제 그 예고를 했고요. 그리고 또 북이 이제 이 오물풍선 보내니까 이제 한국도 이쪽도 이제 이 대북 확성기 또 방송했습니다. 그리고 지난 16일에 나온 보도인데요. 이 쿠바에 있던 북한 대사관 참사 그 이일교 참사가 작년 11월에 그 가족을 데리고 한국에 들어와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와가지고 또 앞으로 이것도 이제 이 남북 간에 또 이 뭐 좀 중요한 그 갈등이 될 만한 그런 소지가 있겠죠. 근데 뭐 국내 보도들 보면 뭐 이게 한국 쿠바 이 관계가 진전되면서 뭐 벌어진 일이라는 듯이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 정확한 그 진상은 확인이 되지가 않았습니다.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는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보다도 이게 그 확전 기미가 보이는 게 지난 금요일에 폴란드 외무장관이 아주 되게 이 공격적인 말을 했습니다. 보시면은요, 그 우크라이나 영공을 그러니까 러시아가 미사일을 쐈는데 그게 이제 우크라이나 영공에 있어도 만약 그 우크라이나 영공에 있는 그 러시아 미사일이 폴란드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걸 이제 요격을 하겠다. 그러니까 아직 우크라이나 상공에 있는 동안에도 이 러시아 미사일을 그 요격을 하겠다 이렇게 그 이제 그런 방안을 검토하겠다 해가지고요. 이거는 이제 전쟁 당사자가 이제 3개국이 되는 거죠. 이게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아니라 이제 폴란드까지 끼어드는 거라 가지고 그래서 지금 유럽 국가들은 지금 막 이 끼어들려고 하는데 그런 상황이죠 지금. 근데 다만 이제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이 확진이 안 되는 게 이게 역설적이게도 미국이 지금 전쟁 그 확전을 꺼리고 있어서 그렇지 이 폴란드나 뭐 유럽 국가들은 다 지금 이게 만약 미국이 오케이만 하면 지금 다 확전시키려고 하는데 그런 상황인데 이번 주에 폴란드가 아주 되게 이런 식으로 이제 폴란드가 또 러시아하고의 그 일대 자기들이 이제 이 개입하려고 하는데 그런 의도를 또 보였습니다. 그리고 어 뭐 유럽연합 뭐 행정부 수장이죠. 이 폰데이어 라이엔 그 EU 집행위원장이 5년 임기 또 5년 연임을 또 확정 지었고요. 그리고 ECB 그 유럽 중앙은행에서는 그 기준금리가 4.25, 한국은 3.5, ECB는 유럽은 4.25, 그다음에 이제 미국은 5.25에서 5.5죠. 하여튼 저기 전반적으로 뭐 이렇게 금리가 더 이상 이제 인상은 안 되고 이렇게 이제 동결이나 이렇게 아니면 내려가려고 하는 지금도 내릴 수밖에 없는 게 경기 침체 때문에 앞으로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주 그런 그 진퇴양난에 지금 처해 있고요. 그리고 요즘에 이제 아무래도 세계적인 관심이 그 중동하고 우크라이나 가 있다 보니까 이 아프리카의 위기 관리가 지금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. 그래서 수단에서는 지금 내전 벌어져 가지고 피난민이 1,000만 명 이상이 지금 나오고 있어 가지고 1,000만 이상이면 만약에 지금 다른 이슈가 없었으면 이건 뭐 미국이나 유엔이 개입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개입할 수 있는 그 역량이 지금 이 세계적으로 없는 거죠, 지금요. 지금 뭐 우크라이나 뭐 중동 이 외에도 이제 또 뭐 레바논까지 지금 상황이 커지려고 그러고 해가지고 하여튼 이 아프리카가 이제 상황이 좀 커지고 있고 또 그리고 제가 최근에 말씀드린 듯이 요즘에 이 수단 옆에가 이게 사헬 지대 아니에요. 근데 보면 이제 이 사헬 지대에서 뭐 니제르 뭐 부르키나파소 해가지고 이 사하라 사막 이 근방에 지금 이 사헬 동맹이 생겨가지고요. 이게 친러시아 이런 그 국가들이 3개국이 이번에 그 사헬 동맹을 맺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수단 내전이 지금 커진 상황에서 바로 옆에 있는 이 사헬 동맹이 더 힘을 크게 되면 이제 이거는 이제 이거는 그 러시아가 이게 미국에 개입하기 힘들어지고 이게 러시아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어가지고 앞으로 이제 아프리카에 대한 이 서방 세계의 영향력이 이제 더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입니다. 그리고 지금 뭐 중동 상황은 특별하게 이제 뭐 이렇게 특별한 게 없는데 이번 주는 없고요. 다만 이제 보면은 뭐 하나 특이할 만한 거는 이 시리아에서 지금 현 이제 집권당 이 반미 집권당이 이제 이번에 이제 연정 구성해 가지고 총선에서 승리한 거 그게 있고 그다음에 이 남아시아에서는 이거는 이제
이 중국과 인도 간에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요. 이번에 그 저기 네팔 이게 이 사람 샤르마 울리가 네팔이죠. 잠깐만요. 네팔. 이 사르마 울리가 이제 그 네팔 공산당 출신인데요. 이 사람이 총리가 됐습니다.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 공산당 출신이 총리가 되면 네팔에서 총리가 되면은 아무래도 인도보다는 더 중국에 유리한 네,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. 그리고 한동안 막 필리핀이 막 중국한테 되게 도발적으로 했는데 요즘에 그 상황이 좀 진정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 중국과 필리핀이 이 한라인 개설하는데 동했는데 이거는 다분히 필리핀의 뜻이 아니고요. 미국의 그 뜻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이 필리핀이 중국한테 막 되게 덤빌 때는 그거는 이제 필리핀의 마르코스가 하는 거고 필리핀을 억제할 때는 이제 미국이 뒤에서 억제시키는 거라 가지고 미국이 지금 상황 커질까 봐 지금 되게 이게 그 좀 단속을 하는데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제 요즘에 하던 이 필리핀 중국 관계에서 두 가지 양상이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. 한 번은 막 필리핀이 덤빌 듯 하다가 또 이제 또 갑자기 또 이렇게 막 이번 주처럼 이렇게 또 이제 이렇게 그 갑자기 그 뒤로 물러서는 이게 이제 주체가 이 둘이라 가지고 이게 지금은 이제 미국의 의지가 더 개입돼 있는 그런 상황이죠. 그리고 이 러시아가 이 와중에도 지금 이 남중국해 와가지고 중러 합동 연합 훈련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한 6일 정도 12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이 중러 연합 훈련을 이제 이 러시아가 이게 이 와중에 남중국해까지 와서 또 했고요. 그리고 이 중국에서는 그 중공 이 삼중 전에 지금 저기 이 중앙위원회 전체회의가 이제 있었고요.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경기 부양하고 뭐 이런 쪽에 더 이 치중을 두는데 그런 예, 정치 행사였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할 만한 현상이 이건 이제 되게 이게 그 특이할 만한 현상이요. 일본과 대만이 이번에 이제 그 연합 훈련을 했습니다. 처음으로. 그러니까 72년도에 일본하고 대만이 그 단교했잖아요. 그 이후로 이번에 처음으로 일본 해상보안청하고 이제 대만의 해순선. 그러니까 이게 뭐 형식상은 이게 군대가 아니라 경찰들이지만 그래도 이제 되게 중요한 거죠. 두 국가의 이 무력 기구가 무려 거의 한 뭐 52년 만이죠. 52년 만에 이 일본 대만이 이제 또 그 지바현 옆에 와가지고 지바현이면 저기 이 도쿄 그쪽이죠. 지바현 옆에 와가지고 연합 군사훈련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지금 한중일이 연합 훈련에도 되게 이제 이게 긴박감을 주는데 거기 대만까지 끼워가지고 앞으로 더 이렇게 더 긴박해질 게 생겼고요. 그리고 보니까 지난 30년 동안에 일본 근해의 그 평균 온도가 1도가 더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본 근해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딱 포함이 되는 건데 평균 기온이 1도 높아지면 이게 거의 뭐 이게 문명사적인 그런 변화를 주는 건데 하여튼 최근에 일본 바다에서 30년간 이런 문명사적인 이 기온의 상승이 있었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뭐 미국은 다 아시다시피 트럼프 피격이 있었고 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벤스가 이 뭐 저기 벤스 상원의원이 부통령 후보가 됐고요.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갑자기 돌출한 사건이 이 스미테리가 CIA에도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 그 나이 12세에 이제 미국으로 간 그 이제 한국계 미국인인데요. 이제 그 스미테리가 CIA에 있었고 또 NSC에 있었는데 이제 그동안 2013년부터 한국의 국가정보원한테 뭐 명품백 그다음에 또 고급 식사 그다음에 뒷돈 받은 거 받아가지고 이제 뭐 한국을 위해서 기고하거나 네, 강의했다는 것 때문에 갑자기 잡았는데 좀 제가 공소장을 그 어제 새벽에 그 기사 쓰느라고 다 봤는데 사실 그 정도는 이제까지 다 묵인 되온 건데 굳이 또 그걸 이렇게 체포까지 했잖아요. 체포까지 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또 그렇게 도 중대한 사안이면 묶어둬야 되는데 또 체포한 당일에 또 보석으로 풀어줬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보면은 이게 그 형평상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거의 준 스파이들 간의 형평상 이거는 이제 좀 가둬두기 체포할 만한 그런 사안이 아닌데 체포한 거고 또 이제 또 당일에 풀어준 거 보니까 다분히 이거는 이제 좀 뭐 이렇게 한국에 대한 어떤 메시지 요즘에 한국이 약간 좀 이게 되게 뭐 스스로 이렇게 특히 윤 정부가 스스로 대미 위상이 되게 강해지고 있잖아요. 그리고 또 이제 반면에 바이든 정부는 최근에 이 리더십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, 그래서 미국의 리더십 약화랑 이제 한국 정부의 요즘 약간 좀
윤 정부의 약간 그 기세 등등함, 특히 대미 관계에서 어떤 그런 거에 그런 상황에서 벌어진 하나의 그 어떤 조정 작업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아, 어제 뉴스에 아니 오늘 나온 뉴스인데 그 바이든이 곧 하차할 거다. 이제 펠로시가 이렇게 말했다. 그거를 이제 민주당 관계자 세명의 말을 인용해 가지고 이제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했었고요. 그리고 보니까 저기 지난번에 피격 이후로 한 며칠 사이로 이제 트럼프하고 바이든의 지지율이 많이 지금 벌어졌었는데 여전히 바이든 지지율은 여전히 이제 상당한데 이제 한 피격 이전보다 한 3% 정도 이게 트럼프가 더 느는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좋아서보다도 트럼프를 싫어하는 이 기운이 아직은 되게 강한 상황이고요. 그리고 케냐가 IT에다가 이번에도 경찰관 200명 추가 투입했는데 이거는 이제 사실은 미국이 투입해야 될 건데 지금 미국이 대외 관계에 이렇게 개입하기 싫어하는 그래가지고 케냐를 이제 케냐를 그 한국에 준하는 동맹국으로 이렇게 격상시켜주고 케냐를 이번에 이제 케냐한테 IT에 경찰력 보내게끔 또 미국이 또 케냐 군대가 아니라 경찰을 보낸 거는 또 그 파장을 또 이렇게 파장을 우려해가지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사건은 케냐가 IT에 경찰관 확인한 이 사건은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이 그 대외적으로 이게 군사 행동을 하기 되게 꺼려하는 거. 그 보시면은 이런 저기 IT에도 미국이 군대 보내기 그래가지고 이제 남의 나라 경찰을 보내게 하는데 과연 그런 미국이 대만이랑 한국에 이 군대를 보내주겠는가? 그러면 생각하게 하는데 그런 예, 뉴스였습니다. 그럼 제가 준비한 건 이게 다고요. 그러면 저기 다음으로